지금 미국의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도 AI 거품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AI 관련한 투자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 연구소가 빅테크 기업 5개를 뽑아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동성 자산의 비중은 어떠냐면 전부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다. AI 붐 투자를 하기 전에는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되게 거의 50% 60% 달했는데 지금 2025년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도 AI 거품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계속 미국의 AI 거품과 관련해서 기사들을 계속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AI 거품 관련한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이제 제목을 보면은 AI가 빅테크를 이제 약화시키고 있다. AI로 인해서 빅테크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제 내용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한 투자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경고의 기사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고서 이제 제 연구소가 빅테크 기업 5개를 뽑아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경영 실적이라든지 주가라든지 현금 흐름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한 투자라든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보면은 먼저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이익률 이 세 개를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오고 있지만 이제 2022년 이후부터 매출액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죠. 특히 이제 빅테크라고 하면 딱 크게 5개 기업을 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 5개. 이런 AI 관련한 AI 붐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5개 빅테크 기업으로서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2022년 이후부터 2024년부터 이렇게 그 매출액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죠. 증가세를 벗어나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런가 하면 영업이익도 물론 이렇게 쭉 늘어났습니다만은 2022년 이후부터 폭증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 폭증으로 해서 주가도 덩달아서 폭증을 했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이익이 폭증을 하니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겠죠. 엔비디아가 보라색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0% 선을 유지를 해오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2배로 뛰어버렸어요. 거의 50% 후반 60%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익률이 높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절반 이상이 이익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엔비디아가 독점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AI 관련해서 GPU 판매 독점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파란색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이 하늘색이 이제 메타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익률이 거의 45%에 달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주황색은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도 이익률이 30%를 넘고 있죠. 이제 아마존은 10%를 좀 넘는데 이건 이제 아마존은 이제 유통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떼다가 그냥 파는 거니까 중개하는 중간 상인이니까 유통업이니까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다른 데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더 크지만은 영업이익은 물론 이제 작은 건 아닌데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낮고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대를 살짝 넘는 정도. 그러니까 유통업 측은 굉장히 높은 이익률이죠. 이 빅테크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크냐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한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사이에요. 삼성전자 잘 나갈 때는 한 400억 달러, 안 나갈 때는 200억 달러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2025년을 기준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나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이익이 빅테크들의 이익이 그렇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아마 한 2,4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의 어떤 그 이익이 AI 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영업이익이 폭증해서 전부 이제 AI 붐과 관련한 이익 폭증이죠. 그러니까 AI 붐이 이제 빅테크들의 이익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익이 이제 급증한 이제
원동력이 됐는데 거기 이렇게 이익이 폭증하니 주가나 시가총액도 폭증을 했겠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메타 주가가 가장 폭증을 많이 했죠. 2023년부터 이제 폭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몇 배를 뛰었습니까? 거의 4배, 5배 뭐 이렇게 뛰어버렸죠. 메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지금 한 뭐 이렇게 2배 반 정도 뛰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몇 배를 뛰어버렸습니까? 뭐 주가가 거의 뭐 한 10배 가량 뛰어버렸나요, 주가가? 그러니까 대박 나죠. 엔비디아 주식 사신 분들은 이때 엔비디아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대박이 났겠죠. 시가총액도 뭐 이렇게 폭증을 했죠. 주가가 이렇게 폭증을 하니까 당연히 시가총액도 폭증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고 주가도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AI 관련한 투자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그 AI 관련한 투자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 지금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어제인가 그 구글의 CEO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구글 입장에서도 AI 관련 투자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AI 관련 투자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얼마나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한 투자를 이렇게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났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관련한 투자를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늘려오고 있는데 AI 관련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뭘 의미합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의 총 자산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자산 속에는 AI 관련한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자산에는 현금 자산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자산도 있고 매출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AI 관련한 투자 자산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총 자산 추이를 보면은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이전의 증가세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AI 관련한 투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라는 걸 이제 시사를 하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AI 관련한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이렇게 뭐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새로 추가 증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조달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현금성 자산, 이 단기 금융성 자산으로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그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나 아니면 단기 투자 자산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빅테크들의 현금성 단기 투자 자산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2020년 이제 그 AI 투자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할 때부터 단기 투자 자산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주juk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근데 메타는 이제 그 뭐 차입을 많이 하고 있죠. 차입 지금 뭐 회사채 발행하는 뭐 차입 안에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훅 늘어나고 있죠. 예, 투자 자산이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빅테크에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엔비디아처럼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가 부담스럽다,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게 총자산 가지고도 AI 투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이 현금성 단기 투자 자산을 총 자산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 현금성 단기 투자 자산을 이 총 자산으로 나눠보는 이게 비중, 현금성 투자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보시면은 전부 다 줄어들고 있죠.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죠? 기업이 지금 AI 관련한 뭔지는 몰라도 AI 관련한 투자가 확 늘어가지고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확 커졌는데, 기업에 따라서 현금성 단기 투자산이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덩치가 커진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유동성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의 비중은 어떠냐면은 전부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다. AI 붐 투자를 하기 전에는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되게 거의 50% 60% 달했는데, 지금 2025년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AI 투자로 인해서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이 지금 점점 이렇게 유동성이 고갈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엔비디아마저도 유동성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그 AI 관련한 투자로
투자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서 유동성 압박을 받을 정도까지 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커져서 그래서 지금 AI 거품 붕괴다, 과잉 투자다, 거품이다라는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피라든지 기타 등등의 AI 스타트업들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빅테크 기업들마저도 지금 AI 거품으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현금을 주시를 해라. 현금이 고갈되느냐 안 되느냐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현금이 계속 고갈돼 가면 유동성이 고갈돼 가면은 이 AI 관련한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글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막 증폭된 그래서 거품 붕괴론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관심사가 뭡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모레 그 3분기 지금 실적 발표를 하죠. 그것들이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실적 여하에 따라서 이제 또 주식시장이 한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엔비디아도 이렇게 AI 관련해서 뭐 굉장히 그 GPU 생산, 반도체 생산 그 시설이라든지 관련 그 진술항이 뭐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엔트로피라든지 이런저런 뭐 투자하네 막 어쩌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너무 과잉 투자로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거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들이 지금 이제 뭐 지금 뭐랄까 이제 하락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지는 뭐 알 수는 없죠. 가봐야 알죠. 가봐야 하는데 이 앞선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3대 투자은행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3대 투자은행의 CEO들이 이제 AI 거품 붕괴된다. 한 이렇게 1년에서 2년 사이에 거품이 붕괴될 거다. 주가는 한 10에서 20% 하락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주가들이 지금 이제 하락 양상으로 완전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지금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S&P 지수를 이제 이른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다우지수 같은 한 4만 8천 폰트까지 갔죠. 고점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 만약에 AI 거품이 꺼진다면 다우지수는 되게 한 4만에서 3만 5천 폰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를 하면 2만에서 1만 5천 폰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S&P 지수 같은 경우도 5,800에서 5,5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다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현재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주가의 지금 가격 변동, 가격 추이를 보면은 금 가격은 뭐 거의 지금 살짝 떨어졌지만 떨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상태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냥 주르륵 지금 주저앉고 있죠.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넘었던 것이 9만 달러까지 좀 떨어졌죠. 금 가격이 폭등한 것은 2024년부터 이렇게 폭등을 했으니까 이 비트코인도 지금 2024년부터 이제 폭등을 하고 2024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붙었던 시기 24년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되게 한 3만 6, 7천 포인트예요. 2024년 기점이 되게 뭐 한 3만 5천 포인트예요. 그 전에 3만 5천 포인트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3만 5천 다우지수가 이렇게 3만 5천 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다라 뭐 그러니까 하는 게 2024년 이전 수준은 2024년 전후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만약에 다우지수가 거품이 붕괴해서 꺼진다라면은 3만 5천 포인트 전후 수준까지 꺼질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너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하면 2024년 수준인 15,000포인트 이 정도 선 2024년 전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나스닥 지수도.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만약에 거품이 꺼진다라면 2024년 선이 4만 달러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주가가 이렇게 2024년 선까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4년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정이 다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안전자산이니까 금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2024년 수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트론스당 2,000달러까지 떨어지는데 절반 가격으로 폭락하는 거죠. 근데 금은 비트코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가 거품이 꺼진다든지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 상대적으로 금으로 이렇게 수요가 뭐 몰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채권 이제 미국 시나리오 채권으로 많이 몰리겠죠.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자산 가격 거품이 AI 거품이 붕괴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의 발면 얘네들도 금리 인하를 하겠죠. 경기 침체가 오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투기 거품이기 때문에 그 금 투기 거품이 어느 정도까지 꺼질지는 뭐 금에 대한 이제 수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금 관련해 가지고 선물거래 시장 의 선물거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금 선물 투기가 상당히 그 뭐랄까 이렇게 금 가격 폭등을 떠받치기에는 지금 많이 강하지 않다. 투기 기반이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투기 기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버틸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미국의 주가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뭐랄까 조정 국면 내지는 하락 양상 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급락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달러를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죠.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AI 거품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 빅테크 기업도 지금 AI 거품 과잉 투자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 부담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